네, 오늘 포커스인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모시고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해외 순방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론, 전 세계.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세계가 다 불안해지고, 지금 세계가 좀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 석 달 열흘 만에 그 해외 순방했는데, 참 미국의 이를테면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좀 미국 대통령으로서 좀 보기가 좀 창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지금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해외 순방한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고 여론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대개 정상들은 좀 품격이 좀 있게 만나죠. 되게 만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배려하려고 그러고 양보도 하고 분위기도 좀 잘 맞추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조율이 잘 돼서 세계가 평안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 그러니까 유럽 서방 선진 7개국 정상 모임에서도 굉장히 좀 좌충우돌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토 회원국 회담에서도 정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그냥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대통령으로서 유지해야 될 품위도 못 지키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창피하고 그런 부분들은 많았는데 예상 못했던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아주 결정적이고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같은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비스트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관대한 법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개 미국에서의 이제 정치권과 다른 분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익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만나는 중간에 있는 게 로비스트, 에이전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로비법에 등록돼 가지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한다. 정치인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로비스트인데요. 대개 이 로비스트들의 산업이 미국은 큽니다. 합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로비스트들이 캠페인에 선거에 많이 관계하죠. 선거를 해가지고서 당선되는 데에 기여를 해야 하면은 당선된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안에는 로비스트들이 백악관에 고위직에 관료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유세 때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로비스트들을 활용을 해서 워싱턴에 부패된 정치권을 바꾸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선거 구호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들어갈 때 자기 측근들은 다 로비스트를 데리고 갔습니다. 로비스트 전력이 있는 사람들. 지금 비서실장도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버넨이라는 아주 인종주의적인 그 자문위원도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사위도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때는 에이전트 역할 같은 롤을 했던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일을 하도록 백악관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 어떤 로비스트들은 백악관에서의 그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서민층에 속하는 시민들은 좀 긴장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요. 오늘 이 로비스트들이 정치권에 영향을 많이 갖게 되면은 뻔한 거죠. 러시아와의 내통설도 러시아와 관계 있는 회사들,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크게 돈을 버는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로비스트들이 트럼프 캠프에 관여돼 가지고서 러시아 대사하고서 내통한 거 이런 게 불거져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눈여겨보고 감시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6월 말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네, 뭐 관련돼서 조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그건 뭐 처음이 아니고요. 네네, 원래 네네네. 한국에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 10년 이상 미국 연방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방의회에 한국과의 관계되는 면을 다루는 네. 연방의원들과 관계가 괜찮고 관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 의견을 내는 거죠. 지난번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외 동포를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이용하고 활용하고 뭔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지만 말고 한국 정부는 정책적 파트너로 삼으면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듣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정상회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을 내고 그렇게 역할을 좀 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6월 말로 예정된 아마 19일인가 아직 세링은 안 됐습니다. 네네. 공개적으로. 근데 그 정상회담을 예측하기에는 좀 높낮이가 있습니다.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무난하게 첫 정상회담이 가겠는데 아시겠지만은 한쪽 파트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지하게 아주 난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미국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발언이나 분위기가 금방 여론으로 확산되니까 걱정은 되지만은 지금 준비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양 국가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첨예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사드에 관한 네네. 한국의 사드라는 미군 기지에 미군 무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걸 받게 되는가. 그거를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언급이 돼가지고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할까. 여기에 지금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다간 한 번에 많은 것을 그리고 한 번에 내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미국과 한국과의 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 속에서 이것만 잘 붙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만 하고서 구체적인 거는 실무자들끼리 놔두고서 좋은 인상만 주면은 이제 다음번에 정상들이 인사를 했으니까 다른 통신 수단이나 또 만나가지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좀 성급하게 했다가는 좀 위험하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